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대리TV의 쫀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격진료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격진료 관련해서 워낙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좀 되고 있고요. 아직은 시세를 좀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으로 그동안에 많이 시세를 주고서 눌렸던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그랬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격 진료하면 저는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이 원격 진료만 쳐도 많은 기사들이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 관심 있게 봤던 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해외부터 AI 기반 비대면 진료 빗장이 일부 풀린다라는 기사인데요. 보시면 이제 원격 여기 지금 조금 광고라서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네. 보시면 원격 의료 영역이 한층 더 넓어진다. 정부가 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의 비대면 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사실은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근에 이제 규제 특례에 대한 승인 안건에 많은 이슈들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 제외국민 대상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진료 서비스 2개 업체 뭐 이런 이슈들이 불거진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원격 진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파일럿으로 진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의사협회라든지 관련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원격 진료가 우리나라의 이런 규제를 뚫고 해외 여러 나라처럼 과연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우선은 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의 비대면 진료까지도 허용을 한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사람을 통한 원격 진료는 오히려 더 훨씬 안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좀 이슈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이것은 이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은 무인 충전소, 원격 진료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규제의 특례를 받은 이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가장 사실은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AI 기반의 비대면 진료죠. 그래서 이제 AI 영상 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JLK와 AI 기반 문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B 플러스 랩이 특례를 인정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같으면 의사의 직접 진료만 허용 대상이었죠.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원격 의료가 뜬다. 벤처 투자에 꽂힌 삼성전자라는 기사가 5월 30일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원격 진료 시장이 각광받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벤처 투자를 통해 신사업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는 원격 의료 솔루션, 의료 데이터 공유 및 인공지능, AI, 의료 진단 서비스 등 다양한 원격 의료 산업에 폭넓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이라든지 미국, 독일, 해외 유수의 국가들에서는 현재 원격 진료가 규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의료 원격 진료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냥 정말 방문만 해서 의뢰 약을 타가야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당뇨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어르신들이 그냥 흔히 약 타서 드셔야 되는 것들 때문에 먼 거리에서 오셔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 또 이제 지역 자체도 원거리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원격 진료가 좀 필요하다, 처방을 받는 데 있어서요. 그런 이슈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의 문제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에서도 원격 의료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좀 내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진료비가 반값이다. 미국 코로나 이후 원격 진료 100배가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원격 진료하면 저는 그 텔라독이 생각이 나요. 텔라독이 미국에서 유명한 원격 진료 회사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번 해외 종목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종목에서 텔라독이라는 종목이 아마 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있을 것도 같고요. 네, 이 종목이 텔라독이라는 종목으로 원격 진료하면 미국에서 그 상장된 종목들 중에 대장주로 좀 일컬어지는 종목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많이 좀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가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으로 3배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그런 전례가 있는 종목이고, 그에 반해서 이 우리나라의 많은 종목들,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은 그만큼 시세를 준 바가 없고 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의 완화 여부에 따라서 우리도 이 워낙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된다면 아마 이 원격 진료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비트컴퓨터가 과연 어떤 상황인지. 우선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현재 예전에 14만원 정도까지 가고 14,000원 정도까지 가고 나서 여러 번 이렇게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딱 자리를 잡았어요. 이 8,300원에서 지지라인을 지금 딱 잡아주고, 여기서 최하방 라인이고 이 박스권 8,300원에서 만원까지라고 보겠습니다. 만원 정도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딱 만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정확히 딱 만원이다.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갈지, 그죠? 어떤 식으로 갈지 굉장히 귀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바닥은 이 8,000원에서 다졌고 지금 현재 이 장기 이평선인 300이평선을 터치하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내 밀려버리면서 다시 지지라인 테스트하러 가느냐, 아니면 돌파해주고 안착을 하면서 과연 추가적으로 제대로 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느냐,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스토캐스틱 상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과매수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다만 여기서 좀 더 세게 좀 시세를 주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차트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의 외동을 본다면 수량으로 봤을 때 크게 어떤 주체에서 막 들어와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는 것들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팔고사고를 반복하는, 한쪽에서 주체가 사면 한쪽에서 또 받아주고 이렇게 흐름을 가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강하게 상승했을 때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때도 사실은 쭉 가지고 있던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매수해서 한순간에 매도하고 이런 움직임은 아니었던 걸로 봅니다. 일주일에 몇 번 며칠 정도를 이렇게 순매수하고 또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갔던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흐름 자체는 서서히 이제 이때쯤 들어왔던 이 기관의 수급들도 있고요. 만원 언저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다 해서 여기서 과연 어떤 자리를 만들고 흐름을 이어갈지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신용잔고가 아직은 높아요. 지금 뭐 10%까지 갔다가 좀 빠지기는 했지만 9%대로 상당히 신용잔고가 좀 높고, 만원을 돌파해서 더 강하게 갔을 때 신용 매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현재 이 비트컴퓨터의 신용잔고는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 그죠? 아직도 빠지지 않고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고, 아울러서 이 흐름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밀려버릴지가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22평선을 좀 돌파하면서 어쨌든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선 상승에서도 22평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었던 때는 대부분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눌려도 눌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20평선 돌파 후의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빠졌었던 때니까요, 그죠? 여기서 또 여기서 가만 보면 20평선을 돌파했었던 시점은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를 주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도 이제 우상향하면서 가고는 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을 좀 더 강하게 가면서 300일평선 돌파하는 시도와 함께 만원 이상에서 안착해줄 수 있는지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신다면 비트컴퓨터는 원격 진료의 대장주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좀 강한 종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켜볼 만한 자리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고 상장 기업을 본다면 지금 현재 보면 시가총액도 1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가볍고 유동지수 1200만 주 정도 됩니다. 최근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사실은 크진 않아요. 300억 가까이 되는 정도 수준이고, 이번에도 76억인 걸 보면 곱하기 4하면 얼추 300억 정도 가까이 나올 것 같죠. 영업이익 12억에다가 당기순이익 10억. 뭐 지난 분기나 지난번 대비해서 높게 올라간 부분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이 원격 진료가 뭔가 가시화되고 정말 법 규제로서 더 나아지는 흐름이 온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장기를 보고 한번 지켜보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원격 진료 대표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시장은 부디 많은 종목들이 이 지수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오늘 밀렸잖아요. 10시 이후에요. 그러지 않고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